자, 이제부터 복잡한 내용이죠. 바로 정보의 분류입니다. 일단 정보를 분류함에 앞서서 이 표를 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음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계열에 따른 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 정보는 과거 정보에 해당되고요. 현행 정보는요, 현재요. 그 다음 판단 정보는 뭐예요? 미래요. 그래서 이 판단 정보는 판단 정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예측 정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판단과 예측이 이게 미국에서 쓰는 용어, 영어 단어하고 영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판단과 예측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것은 리첼슨의 요소에 따른 분류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과학, 기술 정보요. 세 번째 수집 활동에 따른 분류가 있죠. 바로 우리가 4장 첩보 수집에서 배운 휴민트, 테킨트, 오신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집 활동에 따른 분류는 첩보 수집에서 배우기 때문에 뭐 크게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켄트의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 리첼슨의 요소에 따른 분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시험 몇 년이에요? 유효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어요. 5년이에요? 국사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국사 배울 때? 각 시대마다 어떻게 배우죠? 첫 번째 고려면 정치, 그 다음 뭘 배워요? 경제, 그 다음 뭘 배워요? 사회문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웁니다. 사회문화요. 뭐 조선사든 고려사든 뭐 삼국사든 처음에 시작하는 건 정치 파트죠.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 경제, 사회, 마지막으로 문화 파트가 출제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문화 파트 많이 출제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리첼슨의 요소에 따른 분류도 똑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없죠. 한국사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국가정보학은 군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뭐로 바꾸시면 돼요? 군사정보,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과학기술정보.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렇게 암기를 했어요, 항상. 그리고 이렇게 암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있잖아요. 우리 어떨 때 주로 배워요? 정보사회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떤 정보사회의 변화가 있으면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당연히 정보사에서는 뭘 강조하겠어요? 문화 쪽을 강조하겠죠. 문화적인. 또는 사회적인 현상. 두 가지가 정보사회론에서 주로 다루고 있죠. 물론 정보사회론 4장, 5장 가르칠 때도 이렇게 쪼개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대로 암기를 해두세요.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출제되죠. 바로 어떤 분류요? 사용자 수준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용자 수준에 따른 분류를 국가 정보와 뭐로 나누고 있어요? 국가 부문 정보 기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실망입니다. 실망했어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정보기구? 정보기구의 분류죠. 정보기구의 분류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네,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나는 외울 때까지. 우리는 예전에 SBS인가요? 네.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쭉쭉쭉쭉.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분류해요? 기능별. 기능별. 아니, 전화 왔어요. 꺼내지.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소속별? 잠시만요. 이거 은행에서 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뭐죠? 예, 얘기해 주세요. 소속별? 네, 맞습니다. 소속별.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맞추면 저는 신이 나요. 신이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강의할 때 어제 설명했죠. 세 번째 뭐예요? 활동 수준별? 맞습니다. 활동 수준별. 그러면 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한 건? 활동 수준별이죠. 활동하는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정보기구를 분류해요? 국가정보기구와 부문정보기구로 분류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국가정보기구는 활동 수준이 국가 차원의 활동을 수행하고 생산해내는 보고서가 국가 차원의 정보보고서를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면에 부문정보기구는 특정 행정부서 차원에서 활동하고요. 그런 행정부서 수준에서 정보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준에서 국가정보라는 것은 국가중앙정보기구가 생산하고요. 그러면 이걸 쓰는 사용자는 누구겠어요? 정책결정권자 중에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되겠죠. 반면에 국가부문정보는 뭐 국방부면 국방부, 행안부면 행안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라는 거죠. 행정부처에 소속된 개별적 기구들이 소속 부서의 업무 수행의 필요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합니다. 부문정보기구와 관련되어 있죠. 군사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국방정보가 국가정보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주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국방정보라면 그런 국방정보도 국가정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 예가 뭐냐?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구가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의 정보기구요.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안보국, 그 다음 영상정보의 체계 수립,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하는 국가정찰실, 그 다음 영상정보를 생산해내는 국가지리공간정보국처럼 소속으로 따졌을 때는 뭐예요? 국방부 산하의 정보기구이죠. 그러나 그들이 생산해내는 보고서는 국가 전체 목적을 위해서 국가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기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문정보기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국가정보기구라고 부릅니다. 죄송해요. 말고 왔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암기하셔야 돼요. 정보기구의 분류에서 기능별이라는 것은 기능은 뭐라고 했어요? 정보기구가 할 수 있는 활동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요. 첩보 수집, 정보 분석, 비밀 공작, 방첩. 이 4가지 모든 활동을 수행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합 평요.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빠지면 뭐라고 불러요? 분리 평요. 그래서 통합형 정보기구는 3개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 구소련의 KGB, 중국의 국가안전부, 또 하나 추가하지만 이란의 샤바크. 요 4개예요.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요 3개에서 주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분리형입니다. 소속으로 따졌을 때는 정보기구가 뭐예요? 대통령 산하의 정보기구냐, 의회제라면, 내각제라면 총리 산하의 정보기구냐. 그렇지 않다면 행정부서 산하의 정보기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대통령 산하, 총리 산하의 정보기구가 일반적으로 국가정보기구에 해당되고요. 행정부서 산하의 정보기구가 일반적으로 부문정보기구이다라고 암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바로 예적인 게 나옵니다. 뭐예요? 행정부서, 소속으로 따졌을 때는 행정부서 산하의 정보기구이지만 그렇다면 부문정보기구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부문정보기구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가정보기구라고 부르는 정보기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적인 게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NSA, NRO, NGA 교재마다 달라요. 그런데 일부 교재에서는 어디까지 포함시켜요? 플러스? 어디까지 플러스 포함시킬까요? 어디까지 포함시킬까요? 알려주세요. 예? 처음 봐요. DIA, 국방정보국까지 포함시킵니다. 현대 국가정보학에서는 DIA를 포함시키지 않지만 정보학에서 나온 국가정보학에서는 DIA를 포함시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시간에도 계속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부 책에서는 사용자 수준에 따른 분류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켄트가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사용자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냐면 장기 정보, 중기 정보, 그 다음 단기 정보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장기 정보는 국가 정보와 동일한 거고요. 중기 정보는 국가 부문 정보와 비슷해요. 그 다음 단기 정보는 특정 행정부서 소속의 담당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단기 정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켄트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이건 심화 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